좀 의심되는데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에서 천리안 해양위성의 해양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안재현입니다. 저는 해양위성센터에서 알고리즘 개발, 장기적인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박명숙입니다. 저는 해양위성센터에서 고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해상도 위성 그리고 드론 위성을 이용하여서 연안 연구를 하고 있는 김근용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게임 한 판 하면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왜 왔는지 궁금했는데 아, 게임 잘 못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바로 라이어 게임. 와. 불안한데? 와, 이럴 수가 너무 봄쯤하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는 지구에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싫어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죠. 이거는 무생물이에요. 이건 냄새가 좀 없죠. 그래서 탐지하기가 더 힘들죠. 이거는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시가 탐지할 수 있죠. 제 생각에 색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고시에서 탐지가 되면 다 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좀 의심되는데요. 고시가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산에서도 볼 수 있죠. 누군지 알았어요. 예. 그럼 투표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사람. 이럴 수가. 짜잔. 오! 아씨, 무서워. 하나, 둘, 여러분 커피 쏩니다. 아, 미세먼지였구나. 수 박사님이랑 저랑 팀워크가 안 맞았어요. 아, 나 처음부터 안재원 박사님을 너무 의심했네요. 평소 이미지가 좀. 아, 저는 사실 안개라고 생각했어요. 안개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미세먼지였네요. 참고로 고시는 그 세계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위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해상도로. 이런 설명 너무 좋아요. 고시는 천리안 해양위성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정지궤도 해색위성의 약자죠. 해색위성이라 하면 이제 위성이 바다의 색을 보면서 바닷속에 어떤 환경 변수들이 있는지에 대한 분광적인 분석을 이제 그 분석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분석된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연구들을 혹은 어떤 정보들을 줄 수 있는지는 여기 옆에 계신 박명숙 박사님께서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의 클로로필의 농도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다가 얼마나 탁한지, 그리고 용존 유기물이라고 하는 물질, 그리고 에어로졸, 안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나사나 그다음에 그 유럽의 다른 해색 위성들은 극궤도 위성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극을 그 오비스로 도는 위성이라서 우리나라 주변을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 볼 수 있는 그런 위성이었습니다. 근데 고시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위성이라서 지구랑 같이 돌고 있는 위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한 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8번씩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시 위성을 활용한 연구 사례를 좀 들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산을 볼 때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전체 산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뱅생이 모자반이 예로 들 수 있는데, 뱅생이 모자반 같은 경우는 중국 연안에서 자생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독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민들이나 뭐 어구에 붙어서 또 뭐 배에 붙어서 프로펠러를 감거나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바닷가 연안에 쌓이게 되면 또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이게 썩으면서 가스도 내보내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죠. 남한 면적이 뭐 4분의 1 정도 크기까지 이렇게 분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서
넓게 봐야 된다는 관점이 있죠.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보면은 그 앞만 볼 수 있지만 하늘에 떠 있는 우리 고시를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넓은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보더라도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더 멀리서 보면 더 넓게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서 높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림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지 말고 뒤에서 봐야지 그림의 전체가 보이는 거라 그렇죠. 똑똑하시군요. 고시는 2010년 6월에 발사돼서 사실 한 2018년도에 임무를 종료할 예정이었는데요. 고시2가 이제 발사하는 기간 동안 또 같이 관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임무가 연장이 됐고요. 저희가 한 1년 기간 동안 고시랑 이제 2호기인 고시2를 같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해역 주변의 해양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나 발전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오염물질이 그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도 오염물질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잘 관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호와 2호 자료를 이어주기 위해서 임무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해양광학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해상도도 높아지고 보는 영역도 넓어지고 촬영 시간도 이전보다 더 길어졌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좋아진 거는 관측하는 분광 밴드가 8개에서 12개로 늘어난 점입니다. 8개에서 12개로 늘어나면은 해양 환경 분석을 할 때 분석할 수 있는 정확도가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자료 자체의 신뢰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아까 그 고시1이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색 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호는 또 어떤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냐고 하면 가시 채널과 적외 채널을 가지고 있는 기상 위성과 UV 채널을 가지고 있는 환경 위성과 그리고 저희 해양 위성이 같이 올라가서 같이 동아시아 해역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동아시아 해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오염이 많고 많은 변화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서태평양 위쪽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워밍의 효과도 더 많이 받고 있고, 세계 최초 세계 위성이 융합된 그런 여러 가지 연구도 할 수 있고 모니터링 기술도 더 많이 향상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연안 연구에 이제 고시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고시 영상은 대부분 육지 옆에 붙어 있는 연안은 대부분 다 잘려 나갔는데, 지금 고시2 같은 경우는 이쪽까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연안의 빠른 환경 변화를 관측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도. 네, 그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분광 해상도 향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공간 해상도 향상의 네, 맞습니다. 저한테는 천리안 해양 위성이 제 삶의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천리안 해양 위성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천리안 해양 위성 2호 고시2죠. 고시2도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아직 굉장히 어린 위성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어리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 자료들의 정확도도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믿고 사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라이어 게임 이기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희 해양위성센터 직원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고시2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그 위성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 위성이 있지 않았어요. 천리안이 올라가기 전에 천리안 알고리즘 개발하는 거나 아니면 나사에서 위성을 다운받아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위성이 1호가 올라가고 2호가 올라감에 따라서 물론 저도 나이가 들고 있지만 이제 그래도 그 기분이 우리나라 그 과학 기술이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위성 퀴즈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또 지금 혹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분들이 계시면 우리나라 위성인 천리안 위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양문고에 천리안 하늘에서 바다를 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 같은 것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